제가 그 학교만 12월에 3번을 갔습니다. 2시간 강의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금액이 8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플로리스트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블루밍의 대표 플로리스트 이혜입니다. 저희 블루밍에는 2011년에 플라워샵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플라워 디자인 전문 교육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블루밍에는 플라워 디자인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기업 강의, 진로 체험 생태 교육을 진행하는 학교 강의, 플로리스트 양성 교육 원위치료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한 기업으로는 구글, 삼성전자, 한성자동차, 고대의료원, 아모레퍼시픽,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 동두천 양주교육지원청, 포천교육지원청 등 수많은 기업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한번 강의하고 나서는 프로그램 만족도가 높으셔서 꾸준히 이용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계십니다. 저는 2005년 대한민국의 화해장식 기능사가 첫 시행이 됐을 때 처음으로 취득을 하였고요. 2009년에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 때 화해장식 기사를 한 번에 취득하고 2020년에 새롭게 나온 화해장식 산업기사 자격증도요. 기출 문제가 없음에도 한 번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현재 꽃집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플로리스트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플로리스트로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는 차례차례 영상을 촬영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는 플로리스트가 왜 꽃집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플로리스트 공부를 시작하시고 나서 취업을 준비하려고 보니 일할 곳이 많이 있으셨던가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보니까 플로리스트 계열의 회사도 많지 않을 뿐더러 플로리스트를 구하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플로리스트를 구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박봉이었어요. 주 5일 동안 근무를 하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을 주지 않는 꽃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엔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이트 가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주 4일에 사람을 구하더라고요, 한 업체가. 그런데 주 4일을 구하는데 한 명 한 명을 따로따로 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이렇게 하지? 한 명이 4일을 일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죠? 책임감도 생기고. 그런데 그 이유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모집하는 꽃집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 억까지 투자를 해서 플로리스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고소득은 바라지 않다 하더라도 남들 버는 것만큼 최저시급은, 최저연봉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 이렇게 최저연봉을 주는 회사들도 많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직원을 채용하는 꽃집이 많지 않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로리스트로서 활동하기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가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내가 최저 연봉도 못 받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창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꽃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 꽃집들이나 기업들의 잘못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도 오죽했으면 이렇게 사람을 채용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플로리스트로서 꽃집을 창업을 했을 때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이 플로리스트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꽃집을 시작하기 전에 해주셔야 될 게 있는데요. 먼저 내가 꽃집을 창업을 했을 때 어떤 수익 구조를 갖는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꽃집을 시작하기 전에 꽃집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야 합니다. 지금 혹시 꽃집을 창업하시거나 아니면 창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로드샵 손님들로만 받을 생각은 아니시겠죠? 로드샵 손님으로만 먹고 살기에는 저희 꽃집이 역사 내나 아니면 뭐 강남역, 아니면 건대역, 홍대역 이러지 않은 이상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6월에서 7월, 8월 비수기에는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생겨요. 손님의 문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 로드샵 손님 외에 어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되냐면, 첫 번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꽃집을 하시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오픈했을 때, 꽃집을 오픈하셨을 때 오프라인 있는 매장만 로드샵 손님만 받으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잠재적 고객은 지역국 내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시면 지역 내가 아니라 나의 잠재 고객은 전 국민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입 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꽃집을 운영하시는 곳이 자가일 경우도 있겠지만 임대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에 그 임대되어 있던 그 꽃집이 만약에 집주인이 월세를 확 올리면서 나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리를 이동을 했을 때 손님이 놓쳐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제가 대학 교내에서 꽃집을 운영을 했는데요. 교내에서 운영을 했을 때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입찰하는 제도였는데 저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누군가가 입찰이 들어온다면 나는 내가 닦아놓은 이 터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는 순간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두려웠는데 그래서 대안책으로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 어느 정도 내가 고객을 확보해 놓고 이동을 한다면 그래도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꽃집을 운영하시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드시기보다는 꽃집을 창업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사실 꽃집 하면서 생각보다 바빠요. 돈은 안 되는데 생각보다 바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집을 오픈하기 전에 최대한 쇼핑몰을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비수기 때 꼭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씩 오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국 꽃배달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전국 꽃배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죠.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뭐 대전이나 부산이나 광주에 꽃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거나 아니면 화환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보내는 시스템이에요. 물론 우리가 부산에 있으신 분들이 저희한테 주문을 해서 저희가 배달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꽃집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직원이 많은 꽃집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이 화환을 배달한다거나 아니면 큰 화분을 옮긴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배달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 배달 인력을 따로 쓰다 보면은 사실 많은 매출이 남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많은 이익이 남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주문을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보내기보다는 우리는 주문을 받고 다른 지역에 크게 하시는 업체들한테 화환 같은 거 큰 화분들을 넘겨서 이익을 얻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가 무리하게 화환을 들거나 아니면 화분을 들으시다 보면은 오히려 몸이 더 상해서 병원비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차라리 전문 업체에 맡기고 우리가 중간에서 이익을 먹는 걸 저는 추천을 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1월이라던가 7월에 이렇게 인사이동 시즌 때 주문이 들어와요. 그때만 주문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청이라던가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데 이제 배달을 진행을 하는데요. 물론 제가 시간이 되면은 뭐 제가 직접 가서 배달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거기 업체에 다 맡기는 편이에요. 그러면 저는 강의를 하고서도 또 수입을 따로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꽃 배달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아예 끈을 안 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국꽃 배달 시스템도 잘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경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조경 파트 문의가 은근히 들어와요. 꽃집을 하시다 보면 꽃집을 한다? 그러면 꽃과 식물에는 완전한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손님이 문의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경 파트 문의가 들어오면은 만약에 경험이 너무 없는 플로리스트라던가 아니면 정말 꽃집에서 꽃만 만들었던 플로리스트라면은 이 조경 부분은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어요. 이 조경 파트는 꽃과 다르게 이 금액 단위가 달라집니다. 몇천 원에서 몇만 원이 아니라 몇십에서 몇백, 몇천, 억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공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집 하기 전에는 조경 파트도 꼭 공부를 하시고 꽃집을 오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여러분 월천꽃집, 연 1억 꽃집 이런 꽃집들 보시면 아니면 우리가 인스타나 이런 데서 잘 나가는 꽃집들 보면은 이분들도 꼭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안 하고 꽃집이 비수기를 버틴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 뿐더러 사실 이 강의로 매출이 더 높은 꽃집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강의를 그냥 무턱대고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어느 정도 내가 경력과 실력을 쌓으신 다음에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남을 가르친다는 거는 가르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만약에 플로리스트를 희망을 한다면 같이 걸어 나간다는 생각으로 강의를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과 똑같을 텐데요. 저는 2011년에 꽃집을 오픈을 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하자마자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오픈을 했으니까요. 저는 삼육대학교 교내에 있는 꽃집으로 월세가 굉장히 저렴했고 저는 2011년에 꽃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졸업을 2월에 하고 3월에 바로 꽃집을 오픈한 케이스였죠. 그런데 저는 꽃집을 오픈하고 문제였던 게 뭐냐면 저는 꽃꽂이는 열심히 배웠고 대회에서도 수상 경력이 많았는데 꽃집을 오픈하고 나서 보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꽃집은 꽃만 자랄 뿐만이 아니라 경영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세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꽃집을 오픈을 하고 경영이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이런 세무에 대해서 나라에서 공짜로 운영하는 무료로 운영하는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찾아서 들으러 다니면서 블로그도 조금 시작하게 되었고 그리고 1년 동안 꽃집을 운영을 해보니 이 학교 내 스케줄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학과의 행사라던가 졸업식, 연주회 이런 것들 아니면 졸업 전시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을 파악을 하고 나니 제가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수입을 좀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비수기였는데요. 교내 꽃집이다 보니까 다른 꽃집들은 6, 7, 8월만 비수기일 수 있는데 저희 교내에 있는 꽃집은요 6, 7, 8, 1월, 2월까지도 비수기입니다. 왜냐면 방학이거든요. 방학에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수기를 제가 대안책을 마련해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와중에 마련된 대안책이 강의였는데 저는 2005년에 화훼장식 기능사가 처음 시행이 되고 나서 그 1회 때 취득한 케이스였어요. 그때는 기출문제 자체가 없었는데 제가 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기반으로 제가 화훼장식 기능사 대비반을 운영을 하게 되었고요. 거기 안에서도 많은 플로리스트를 조금씩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유학기제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저도 학교의 진로교육이나 진로체험으로 플로리스트 교육을 또 진행하게 되었고 스타트업 기업이랑 함께 하면서 기업 강의, 기업 워크숍까지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니 꽃집의 매출보다 강의 매출이 훨씬 높아짐으로써 1층에는 꽃집을 내놓고 3층에는 사무실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 위주의 이제 클래스만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발렌타인데이나 졸업식 때 꽃을 미리 사서 준비를 해 놓으시죠. 그러면 물론 예약한 고객들로 인해서 이제 다 나갈 수도 있지만 당일날 오는 고객을 위해서 저희가 재료를 더 많이 사놔요. 그러면 이 재료들이 어느 날은 모자랄 경우도 생기지만 어느 날은 굉장히 많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이벤트 날이 이슈가 많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 꽃들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손님이 안 올 때 그 마음이 조마조마한 마음이 너무 싫어서 이 꽃집을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강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강의를 한 거에 대한 재료를 미리 준비를 해놓죠.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어차피 나가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안도감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저의 마음에 안정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두 번째, 대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꽃 배달 가거나 아니면 내가 꽃집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손님들이 저에게 잘해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 가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시는 손님들도 계십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가 않으니까요. 그랬을 때 내가 배달을 간다거나 이랬을 때 사실 대우를 받진 않죠. 그렇지만 저희가 강의로 가서 강사로 가게 되면 대우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갈 때 VIP로 대접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강의를 가게 되면은 제 자리를 맨 앞자리에 딱 지정석으로 마련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잘해서 소문이 잘 나면은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저랑 일정을 조율을 하실 때 본인들의 일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되는 일정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주세요. 그래서 저 이날 강의가 비어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기업이나 학교에서 초이스를 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날 와주세요, 강사님 이렇게 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2022년에 결혼을 해서 8월에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신혼여행을 제가 2주를 갔다 왔어요. 제가 결혼식을 하고 너무 바빠서 신혼여행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8월에 일이 제일 없으니까 8월에 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강의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 그날 신혼여행 가서 강의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또 신혼여행 간 날짜를 피해서 일정을 잡아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시게 되면은 더 많이 성장하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강의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꽃집을 운영을 하시다가 누군가가 제안을 주실 거예요. 꽃집에서 혹시 이런 원데이 클래스 가능하실까요? 뭐 출강 가능하세요? 뭐 기회가 들어오면 우리는 모두 오케이라고 하겠죠?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강의를 못하면 그건 한 번에 끝납니다, 여러분. 일회성으로 끝나는 클래스가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하고 가서 저의 강의가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를 3년째 불러주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꼭 저를 지정해서 요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기업이나 학교 갔을 때 저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자님들께서 제가 만족이 돼갖고 계속 저를 불러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가 어느 학교에서는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정근을 가시고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시고 그 학교에서도 그 클래스를 운영하고 싶으시니까 저를 열심히 인터넷에 찾으셨대요. 근데 저는 사실 블로그도 잘 안 하고요. 인스타도 많이 안 해요. 지금 유튜브도 겨우겨우 시작했습니다. 비수기 때 너무 바빠서. 근데 그렇게 없는 와중에 저를 찾아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의 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그때 너무 좋아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랑 일정을 맞으면 저는 강의 진행합니다.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또 저를 보고 만족하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셔서 추가로 부르고요. 또 그게 만족이 돼서 또 부르셔갖고 또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 학교만 12월에 3번을 갔습니다. 강의를 진행을 할 때 3번을 가서 했고요. 어떤 선생님은 정근을 또 가시면서 또 저를 클래스를 진행을 하시고 저를 또 다른 학교에 추천을 하셔서 저랑 같이 우리 플로리스트 선생님들 8분을 데리고 가서 고3 친구들을 대상으로 플라워 클래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배우신 상태에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들어온 기회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의 기회로 계속 연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강의까지 꼭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제 꽃집에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물론 다른 파이프라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 외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치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1, 2, 3, 4, 5 5개의 라인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의 라인이 끊겨도 4개의 라인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꼭 이런 라인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거래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을 하실 때 영원한 거래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기업과 연결을 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연결이 끊기다 하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모르고 하나하나 끊길 때마다 내 잘못이냐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거는 각자의 기업의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파이프라인이 하나가 끊기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이 수입의 파이프라인을 더 많이 만드셔서 조금은 더 편안하게 꽃집을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 강의를 하면서 2시간 강의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금액이 85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의를 하시고 잘 하시다 보면은 이런 기회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제가 강의를 나갔을 때 저를 도와주시는 우리 플로리스트 보조 강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플로리스트 일을 하면서 수익을 바라는 거는 욕심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플로리스트로서 고소득을 충분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꽃집 창업해도 되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은 준비가 다 되신다면은 창업을 하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최대한 저도 아는 정보가 있다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